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바로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1차 수정본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강원대 생각하시는 분들, 또 요즘 입시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신 분들께는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모집 요강 보니까요. 와, 정말 정보가 빽빽하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그냥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서 안에 숨어있는 2026학년도 강원대 정시의 진짜 핵심 변화가 뭔지, 그리고 그게 청취자 여러분의 지원 전략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아끼시면서도 중요한 건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공식 문서를 보면서 강원대학교가 2026학년도 입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그림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걸 중심으로요. 단순 정보 나열보다는 그 변화의 배경이나 또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할지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를 짚어드리는데 좀 집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들부터 좀 볼까요?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식 변화, 이게 크겠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 같은 게 보이나요? 네, 2026학년도 강원대 정시는 유연성 확대랑 책임성 강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모집 인원을 보면요. 춘천 캠퍼스는 전반적으로 정시 인원이 좀 줄었어요. 네, 가군, 나군 다 합쳐서 726명에서 656명으로요. 꽤 줄었죠. 반면에 삼척 캠퍼스, 도계 포함해서요. 거기는 140명에서 143명으로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춘천캠 인원이 줄어든 건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전형 자체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그 유연성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어떤 점이 보이나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자유전공학부가 확대됐다는 거랑 전용기간 자율화 전형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우선 단과대학별로 자유전공학과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경영대학 무전공, 이게 경영대학 자유전공학과로 이름이 바뀌는 시기인데 동물생명과학대학, 문화예술공과대학 이런 여러 단과대학에 다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넓게 뽑아서 1학년 때 좀 둘러보고 2학년 때 전공 정하는 거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단과대학 자유전공학과 학생들이요. 2학년 올라갈 때 해당 단과대학 안에 있는 학과들 있잖아요. 네. 그 학과 입학 정원의 150% 범위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는 점. 이게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물론 일부 학과는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룩 확인은 꼭 해야겠지만요. 58쪽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전공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거죠. 이건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진로를 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겠다. 이런 대학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유연성의 예시로 전용기간 자율화 전형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할 변화인데요. 그 평생학습자, 재직자, 만학도 전형, 이게 여기 해당돼요. 이 전형들은 보통 정시 때 가, 나, 다, 군 딱 한 번만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추가 모집 지원 금지 원칙에서도 자유롭고요. 심지어 수시 모집에 합격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와, 수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진짜 파격적이네요. 성인 학습자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입학 문턱을 아주 확 낮춰준 거죠. 그럼 반대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확대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일부 전형에만 적용되거나 반영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근데 2026학년도부터는 정원 내든 외든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다 확인하고요. 그 조치사항 수위 1호부터 9호까지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감점을 합니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감점 없고요. 근데 4호 사회봉사부터 5% 감점 시작해서 가장 높은 8호 전학, 9호 퇴학은 총점의 30%까지 감점돼요. 모든 전형에서요? 그것도 감점 폭이 꽤 크네요. 이건 학생들한테 학교 생활을 좀 책임감 있게 하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 같은데요. 지원자들은 이 점 진짜 꼭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세한 감점 기준은 요강 47쪽 보면 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흐름 말고도 또 주목할 변화들이 있어요. 우선 지역인재 전형이 좀 확대되고 변경됐습니다. 삼척 캠퍼스 도계 쪽이요. 다군에 간호, 물리치료 같은 보건계열 학과에서 지역인재 11명을 새로 뽑아요. 그리고 춘천 캠퍼스 가군 지역인재는 원래 의예과만 있었는데 이제 약학과도 포함해서 뽑게 됩니다.
지역 학생들한테는 분명 좋은 소식이죠. 아, 네네. 학과 개편도 엄청 많던데요. 이걸 뭐 일일이 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할까요? 네, 진짜 대대적인 학과 개편이 있었어요. 농업생명과학대학, 문화예술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거의 뭐 전반적으로 학과 이름이 바뀌거나 통폐합되거나 새로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과 신설 외에도 캠퍼스 간의 통합학과를 운영하는 것도 눈에 띄어요. 춘청이랑 삼척 도계 이렇게 연계해서요. 기계융합공학부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과들이 그렇죠. 아, 그리고 수의학과가 6년제 수의학과로 바뀐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 정말 변화가 많네요. 내가 지원하려던 학과 이름이나 소속 단과대학, 심지어 몇 년제인지까지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진짜 꼼꼼하게 요강 원문을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성적 반영 방법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식품자원경제학과는 국어랑 영어 비중이 늘고 수학이랑 탐구 비중은 줄었어요. 또 좀 흥미로운 점은 특정 과목을 꼭 해야 한다는 필수 지정을 없애고 대신 그걸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 필수는 아닌데 선택하면 좀 유리하게 해주겠다. 이런 방식이군요. 어떤 학과들이 그런가요? 네, 춘천 캠퍼스 자유전공학부 자연계열은 원래 과탐 2과목이 필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폐지되고 과탐을 응시하면 10% 가산점을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랑 수학교육과도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가 필수였는데 이것도 폐지되고 해당 과목 응시자한테 10% 가산점을 줍니다. 이건 뭐 수험생들한테 과목 선택의 유연성을 좀 더 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요. 실기고사에도 변경이 있다고요? 예체능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거 주의해야겠네요. 네, 스포츠과학과랑 휴먼스포츠학과는 실기 종목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각각 800m 달리기랑 좌전굴이라고 하죠.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게 빠졌어요. 그리고 음악과학과는 전공별로 실기고사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해당 지원자는 반드시 요강 28쪽에 나오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변화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실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들, 이걸 좀 확인해 봐야겠죠. 전형 일정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나니까요. 맞습니다. 일정은 정말 중요하죠. 원서 접수는요,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마감됩니다. 다 연말이네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고요. UA 어플라이, 미리 사이트 가입 같은 거 해두시는 게 좋겠죠? 서류 내야 하는 분들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저녁 6시까지 도착하게 보내야 합니다. 우편은 마감일 우체국 소인 찍힌 것까지는 괜찮고요. 실기나 면접은 언제 보나요? 실기나 면접고사는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하고 13일 화요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학과나 전형별로 날짜랑 시간이 다 다르니까 1월 9일 금요일에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자기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예비 소집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아, 네. 그럼 합격자 발표는 언제고 등록은 어떻게 진행되죠? 최초 합격자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발표됩니다. 이것도 개별 통보는 없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고요. 합격하면 2월 3일 화요일부터 5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장학금 받아서 실납부금이 0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 절차는 밟아야 하고요. 안 그러면 합격 취소됩니다. 미등록자가 생기면 2월 12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충원 등록은 그 다음 날인 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정말 빠듯하죠? 네, 정말 촘촘한 일정이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어서 전형별 모집 인원, 이건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요강에 다 나와 있겠죠? 네, 모집 요강 7쪽부터 10쪽까지 아주 상세하게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춘천, 삼척, 도계 캠퍼스별로 또 단과대학이랑 학과, 부별로 그리고 정시모집군, 가나다군 이게 지원 시기를 나타내는 구분이죠. 하고 전형 유형, 수능 일반, 지역인재, 실기 등등에 따라서 몇 명 뽑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 표를 볼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정원 내랑 정원 외
예를 들면 만학도나 농어촌 같은 특별 전형, 이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하고요. 아까 말했던 정시 모집 전형이랑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면 2월이라고 표시된 전형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수시에서 인원을 다 못 채우면 그 남은 인원만큼 정시에서 더 뽑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최종 모집 인원은 수시 결과가 나와봐야 딱 확정되겠죠. 아, 그리고 실기 보는 학과는 전공별로 몇 명 뽑는지도 꼭 확인해야 하고요. 10쪽 참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서 접수 절차는 간단한 편인가요? 전형료도 좀 궁금하네요. 접수 자체는 UA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게 필수고요. 캠퍼스, 전형, 모집 단위 정확히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사진 파일 올리고 마지막으로 전용료 결제, 이런 순서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결제하고 나면 절대 변경이나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전용료는 전형에 따라 좀 다른데 수능 위주는 2만 원, 면접이 있으면 2만 5천 원, 실기까지 보면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서류 제출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 건가요? 특히 해외고 졸업하신 분들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국내고 졸업 예정자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학생부 제공 동의하면 따로 내 서류는 거의 없어요. 근데 동의 안 하셨거나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 온라인 제공 동의 안 하신 분, 그리고 국외고 졸업 예정자분들은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특히 국외고 졸업 예정자분들은 졸업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에 아포스티오 확인이나 영사 확인이라는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영어나 한국어가 아니면 번역 공증도 필요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외에 농어촌이나 저소득층처럼 지원 자격 증빙이 필요한 전형 지원자분들도 해당 서류 꼼꼼히 챙겨서 기한 안에 꼭 내셔야 하고요. 아, 네. 서류 준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합격하고 나서도 주의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가 없으니까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등록 기간 놓치면 그냥 자동 취소됩니다. 충원 합격 연락을 받아야 하니까 원서에 적은 연락처는 항상 통화 가능한 상태로 둬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정시에서 여러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최종 등록은 딱 한 군데만 해야 합니다. 만약 어기면 모든 대학 합격이 다 취소될 수 있어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학한 후에도 취소될 수 있고요. 조심해야죠. 네, 정말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내용이네요. 지원할 때 기본적인 유의사항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는 것 같아도 놓치기 쉬우니까요. 네. 일반적인 정시 지원은 모집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나다군. 이게 다른 대학이나 같은 대학 안에서도 모집군이 다른 학과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모집군 안에서는 여러 곳에 지원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하신 분들은 등록했든 안 했든 정시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형기관 자율화 전형은 예외지만요. 모집 요강 내용 잘 숙지하시고 또 중간에 뭔가 바뀔 수도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거, 점수 계산 방식인데요. 수능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캠퍼스나 계열별로 차이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일단 춘천 캠퍼스를 보면요. 인문사회 계열은 보통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 비율이 많고요. 자연과학이나 공학, 의학 계열은 국어 20, 수학 30, 영어 20, 탐구, 과탐 30 비율이 많아요. 수학 탐구 비중이 높죠. 반면에 삼척이나 도계 캠퍼스는 좀 더 단순해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 본 두 과목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와, 캠퍼스별로 차이가 크네요. 그럼 가산점은요? 이것도 좀 복잡하던데요. 네, 춘천 캠퍼스는 계열에 따라서 사회탐구, 수학, 미적분, 기하, 과학 탐구 등에 10%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삼척도계 캠퍼스는 자연이나 공학 계열에서 수학 선택하면 10%, 과탐 선택하면 과목당 10% 가산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원할 학과의 반영 비율이랑 가산점 정책을 정확히 확인해서 유분리를 따져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랑 한국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등급별 점수가 다를 텐데요. 영어는 등급 회는 점수를 주는데요. 1등급 100점, 2등급 97점, 3등급 94점.
이런 식으로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균일하지 않아요. 43쪽에 표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서 가점을 주거나 1, 2, 3등급 아니면 감점을 하는 5등급 이하 방식입니다. 다행히 4등급까지는 불이익은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학생부 성적은 어떻게 반영되죠? 정시에서는 주로 동점자 처리할 때 쓴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빼고는 대부분 동점자가 나왔을 때 활용됩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보고요. 계열별로 지정된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등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점수 90%랑 진로 선택 과목 점수 10%를 합산하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ABC를 각각 1등급, 2등급, 4등급으로 환산해서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아,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관리가 중요해졌네요. C 받으면 타격이 크겠네요. 네, 그렇죠.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국외고나 검정고시 성적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같은 세부 내용은 요강 44쪽부터 46쪽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점자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능 점수 보고 그래도 같으면 학생부 보고 이런 식인가요? 네, 맞아요. 계열별로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수능 영역별 성적을 먼저 봐요. 예를 들어 자연 계열이면 수학, 국어, 영어, 탐구 이런 순서로 점수를 비교하고요. 그래도 동점이면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합니다. 그래도 순위가 안 갈라지면 그땐 모두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자유전공학부. 이거 요즘 대학가에서 되게 핫한 키워드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원대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이게 부록 1, 54쪽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강원대 자유전공학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과고요. 다른 하나는 춘천 캠퍼스 97명, 삼척 도계 캠퍼스 76명을 따로 뽑는 별도의 자유전공학부입니다. 이 학부 학생들은 1학년 때 진짜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2학년 올라갈 때 특정 학과로 진학하거나 이걸 학과 진학형이라고 해요. 아니면 아예 본인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학생 설계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건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요. 우와, 학생 설계 전공까지. 그럼 아까 100% 자율 선택 보장이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네, 그 학과 진학청의 경우에요. 2학년 진급 요건만 충족하면 보건계열, 사범계열, 예체능 계열을 빼고는 정말 100%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척 캠퍼스 보건계열 일부 학과는 결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고요. 1일 상담이나 진로 특강 같은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전공을 딱 정하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을 정말 깊이 있게 또 구석구석 살펴봤네요. 단순히 뭐가 바뀌었나 확인하는 걸 넘어서 그 변화가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확대나 전형기간 자율화 같은 유연성과 학교 폭력 반영 강화라는 책임성 사이에서 강원대가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핵심 요약이랑 분석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 지원하실 때는 반드시 강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모집 요강 원문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록에 있는 장학금이나 학사제도 같은 부가 정보들도 놓치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입시라는 게 단순히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과정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탐색하는 여정이기도 하죠. 어쩌면 강원대의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께 더 넓은 선택의 자유와 함께 더 신중한 결정의 책임, 이걸 동시에 묻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이번 입시를 통해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